미나갈비 4천 있어요? 혹시 거기 장사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 장사 안 하시나요? 아, 비어있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가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상가는 감정가 5억부터 출발해서 4회차까지 유찰되어 지금은 반값인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상가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평수 또한 39평으로 누구나 봤을 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그럼 임대료 부분이 좀 궁금하겠죠? 경매 정보지상에 나와 있는 현황상의 임차인을 보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20만 원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낙찰을 3억 원대만 받아도 수익률은 8% 이상이며 여기다가 임차인 보증금을 받으면 수익률은 10%까지 가능한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상가는 무조건 싸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입찰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당 상가의 수익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임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택의 경우 포매타된 매입가 및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상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항목이 다소 있습니다. 간략하게 상가 임장 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해당 상가가 위치한 상권의 활성화 여부 혹은 주변의 배후 수요, 물건지의 공실률, 관리비의 미납 여부, 마지막으로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과 대면을 통해 사업성의 만족도 등을 전체적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해당 경매에 나온 상가가 매력적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가시를 숨기고 있는지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워서 이게 습하고 이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날씨가 너무 덥던 항상 임장을 통해 보다 생생한 경매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창동 이 상업지역 일대는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다 안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해당 상권은 아파트 단지가 전부 안고 있는 항아리 상권이라 유동인구가 지금 낮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물건을 직접 보러 가기 전에 해당 경매 물건의 스펙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전달 드려볼게요. 해당 물건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가 전용 면적 39평에 나와 있습니다. 층수는 2층 205호이며 감정가 5억 700만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4회차까지 떨어져 2억 480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6년도 9월 13일 소유권 보존과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별도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현 상가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이 있으며 해당 임차인은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22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가 매입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것은 수익률이죠. 우선 현재 상황에서 수익률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20만원은 부가세이므로 수익률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그럼 200만원씩 총 12개월을 한다면 1년에 2,4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상가 매입가 약 3억 원 정도로 가정하고 현재 보증금 4천만원을 빼주면 약 2억 6천만원이 투자가 들어가죠. 그럼 수익률은 약 9% 정도가 나오는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부층 상가는 6%만 돼도 거래가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근데 해당 상가는 9%의 상가 수익률은 굉장히 호감적인 수치이죠. 통상 경매 나온 임차인들은 현 상가 임대료를 소폭적으로 낮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 전
필수적으로 현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는지 1차적으로 손품으로 확인 후 임장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창동 주변 2층 상가의 임대료를 보면 4에서 5만원대로 평당 임대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을 보면 전용 면적 39평에 월세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당 5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나온 상가는 부대찌개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해당 상가가, 이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가 항아리 상권이라 유동인구도 적절하며 임대 수익률 또한 9%로 현재 측정되고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지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달콤한 향기 속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최초 2회차 때 4억 5,600만원대에 누군가 낙찰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의 감정가 대비 90%의 낙찰이 되었고 해당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미납의 사유는 해당 상가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벽이 없는 오픈형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205호만 나왔는데 204호까지 구분벽을 제거해서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자체가 다른 두세 개 호실을 합쳐서 쓸 경우 경계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은행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을 뿐더러 수익률 또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장TV에서 일전에 우리 일반인 아바타 시즌2 상가할 때 오픈형 상가를 낙찰받고 수익화하는 과정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우는 해당 상가가 두 개 다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물건을 임장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한 결과 중간에 가벽을 세워도 된다, 이런 내용들을 확보하고 나서 낙찰받고 가벽 설치 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가벽이 아니더라도 이 바닥에 정확하게 경계선을 측정만 할 수 있다면,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경계선이 있다면 이 또한 경락잔금을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만약에 장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현황상도 지금 뭐 경매 정보지상에는 임차인이 장사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면 가벽 설치나 경계벽을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죠. 자, 이 경계벽이 없는 통합된 상가로 운영이 된다면 경락대출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경매 정보지상의 임대료 측정은 월 200만 원을 지불하는 임차인이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 전부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4호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경매로. 그죠? 205호만 나왔기 때문에 2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씩 나눠가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임대료 100만 원짜리의 상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 부분에서 큰 오차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약 200만 원 상가로 생각을 하고 수익률 9%를 예상했는데 이 200만 원이 전체 낼 게 아니라 옆에 호실과 임대료를 나눠야 된다면, 반반씩 나눠야 된다면 수익률 또한 9%가 아니라 4.5%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해서 아마 임차인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가를 미리 철거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경매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들어와서 철거해라,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통 이사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를 좀 사용하고, 즉 부대찌개를 우리 김 실장님과 좀 먹으면서 임차인분에게 200만 원의 임대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계신지, 혹은 재계약이나 연장 여부가 가능한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관리단에 방문해서 미납관리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여기 1층이 비었네요, 상가가. 빈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한번 전화해 보죠. 1층 상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상가 임대료는 주변에 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면 항상 이게 임대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1층 임대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상가 1층 쪽에 이 건물에서는 한 개예요. 이거 하나 비어 있습니다. 코너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 하나 비어 있어서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사장님, 저 1층에 상가가 지금 임대 문의가 돼 있어서 네네, 한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전용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그 5천에 200 정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5천에 200이요? 네, 네, 이게 몇 음, 평 정도 돼요? 거기가 14평 정도 돼요. 14평이요? 네, 전용 면적이 14평 정도 돼요. 평당 한 1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17만 원 네네, 이렇게 되는 네, 거네요. 그 정도. 네. 네. 그럼 여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측정된 건 얼마 정도 나와요? 관리비는 평당 3,500 정도 형성돼 있고요. 분양 면적이 한 23평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아, 3,500원 하시면 이제 그 일반 관리 비용은 나오고,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입실 가능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상가 주인이 임대를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중개사분들한테 일부분의 토스를 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시면 연락을 좀 해보시면 주변의 임대료나 2층에 대한 선호도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이 2층이었죠? 보세요. 1층 상가들의 공실률은 거의 없습니다. 1층 상가들의 공실률은 거의 없고 전체 다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1층 상가가 2개가 공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아마 분양사무실로 임대를 했던 것 같아요. 상가는 조사 내용 중에서 해당 층수의 30% 미만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면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 만약에 30% 이상이다, 10개 중에 4개 호실이 비어있다 라고 해버리면 나의 상가도 공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에 방문해서 업종 제한이 있는지, 관리비 미납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밀도 있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2층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시죠. 여기가 2층인데 약간 느낌이 안 좋죠. 자, 해당 상가 공실입니다. 해당 상가 공실이고, 볼게요. 그리고 이 2층에 포진된 업종들이 저와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상가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나의 집도 같이 넘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가의 주요 밀집도 구분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구름이 솜사탕 빠져 코팅지로 강하게 붙여져 있는 것들은 안을 보면 안 되는 그런 거겠죠. 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키즈룸 설치된 데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노키즈룸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요식업 음식점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해물 제작소인데 이 시간대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크게 쓰고 있네요. 역시 204호, 205호 다 터서 쓰는 거죠. 주차를 안내를 해주고, 가리비 칼국수. 역시 칼국수는 바지락 칼국수가 시원하죠. 자, 여기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픈인데 현재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오픈할 시간인데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안에 내부도 좀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실이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는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는데, 여기 호실에서 여기 가벽이 이렇게 있는데 저 뒤쪽으로 텄어요. 저 뒤로 텄습니다. 저렇게 뒤로 터서 저쪽이 같이 쓰니까 이 호실과 이 호실이 같이 쓰는 거겠죠. 한마디로 다공실이에요. 여기도 공실, 해물자장도 공실. 여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이전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공실, 바로 반대편 호실 공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시는데 공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업체는 하신다는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영업이 좀 쉬워진대요. 그래서 저녁에만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녁에만, 여기는 딱 보시면 나오죠.
전에 느낌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옵니다. 앞에 테이블에 전체적인 게 다 깔려있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바도 공실이에요. 보니까 이게 안 보이시죠? 여기 바가 공실입니다. 바가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바도 공실. 그래서 연계성도 많이 떨어지고 업종들끼리의 부딪히는 연계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 2층 전체가 80%가 공실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는 건 이 식당 하나뿐이다. 사람들이 2층까지 올라와서 뭘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 업체가 특출난 아이템이 있거나 혹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면 굳이 여기 와서 식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상 밖에서 봤을 땐 유동인구도 좀 높고 상가 분포도도 굉장히 높아서 매력적으로 약간 보여졌는데 2층에 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유령이에요. 유령 상가입니다. 전체 다가 비어 있어요. 심지어 물건지에 있는 이 임차인도 장사를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업종들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라 굉장하게 큰 매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가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상가는 임장이 필수입니다. 경매 정보지만 이렇게 봐요. 굉장히 사람 많고 바글바글 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가 그때만 잘 찍어. 어떻게 귀신같이. 그리고 그것만 보고 입찰을 해. 결국 낙찰받고 딱 왔어? 유령 상가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직접 내가 와서 사업을 해야 돼. 큰일 났죠? 상가 평수도 큰데 거기에다가 구분벽 없이 일체형으로 쓰고 있어. 터서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경락대수도 안 나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필수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밀도 있게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관리단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관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관리단으로 좀 이동하면서 가보시죠. 다시 계단, 그렇죠? 계단으로 가시죠. 자, 지하에 있죠? 관리사무소. 지하로 한번 방문해 보시죠. 지하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거 상가 그 경매 나온 건 때문에 미나까지 4천 있어요? 혹시 여기 장사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 장사 안 하시나요? 비어 있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 2달이요? 아예 나가신 거예요? 잠시만, 이거 혹시 4천만 원도 공용 부분이랑 전용 부분 같은 건가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보니까 지층에 있어요. 지층에 방문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그런데 관리비 미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쳐다도 안 보시고 4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상가 임차인분이 지금 문을 열 시간이 되는데 문을 안 열었다, 혹시 공실인 거냐 물어보니까 네 공실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 그러니까 얘기는 또 잘해 주셔. 얼마나 공실인가? 2개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옷을 막 벗어. 저도 옷은 잘 사람들 앞에서 안 벗는데 갑자기 위퉁을 벗더니 옷을 갈아입으세요. 아예 저를 유령 취급을 거의 하시는데 상관없죠. 어차피 관리비는 4천이라고 합니다. 자, 미납 관리비가 4천이래요. 자, 낙찰자는 관리비 부담의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찰자는 관리비의 부담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 부분? 공용관리비 부분. 즉, 승강기 운영비, 용역비, 이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 한도 내에서 낙찰자는 공용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해야 되냐면 최장 3년 동안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물어봤더니 그거는 낙찰되고 오시래요. 낙찰되고 오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천만 원은 절대 아니고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야 3년 안에까지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공용관리비 부분에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관리소 전체적으로 다 믿으시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물건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택이 밀집된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줬는데 2층에 올라오는 순간 유령상가죠. 제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는 것도 아무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좀 크게 찍고 있는 거긴 합니다. 상가들이 지금 10시간이 됐는데 다 열지도 않았고 심지어 절반 이상이 다 공실이고 해당 임차인도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미납도 약 4천만 원가량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 정보 안에서도 실제로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가는 현장에 나와서 이 현장에 대한 목적물이 잘 사용되고 있는 건지, 주변의 상권들은, 주변의 상가들은 같이 유동인구를 쉐어하는 그런 사업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밀도 있게 보시고 현장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상가를 제가 오늘 임장 나온 이유는 저희 멘티분이 수익률 너무 좋아 보인다, 물건 너무 괜찮아 보인다, 입찰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매 정보지를 봐도 매력이 있어 보여. 잘못하면 속으실 것 같아. 잘못하면 투자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호실 구분별 없이 일체형으로 쓰고 있죠. 대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상가를 통해 수익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현황상 나오는 임대료는 두 개 호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측정한 거지, 개별 호실로 썼을 때는 수익률이 4% 미만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황상 나와 보니까 전부 다 공실이에요. 전부 다 공실입니다. 이런 공실 대란에 있는 상가를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비자들이 사실상 어렵죠. 더 나아가 미납관리비도 약 4천만 원가량 존재하다고 하니까 낙찰되면 막대한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낙찰자들도 대금 미납한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물건 말고 간혹 상가가 경매에 딱 나왔는데 공실이야. 그래서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공실이겠어, 이러면서 아예 물건도 안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막상 그런 물건 임장 딱 가보면 중개사 사장님들이 그거 경매 나와서 임차에 못 맞추는 거지, 경매 낙찰 받으시면 빨리 오라고, 줄 섰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황상 물건의 컨디션을 보지 말고 직접 방문하셔서 이 상권, 이 건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밀도 있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상가 투자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진행될 수 있게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